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윤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한창 방학 시즌인데요. 네. 우리 현웅 학생님은 방학이었을 때, 네. 방학 있으셨을 때 그때는 이렇게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셨었나요? 그 방학 때 이제 목표가 예를 들어 뭐 자격증을 따고 네. 뭐 어떤 다른 거를 뭐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잡고 방학을 좀 보내는 편이었어요. 너무 그렇군요. 욕심내지 않고 선택과 집중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홍쌤, 우리 취준생들이 방학 시즌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멀티플하게 끌어가야 될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에 인적성 시험을 보니까 9월 달에는 자소서만 쓰게 돼서 시험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현우 학생도 그 시험 대비가 8월 말까지 완료돼야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는 상반기하고 다르게 9월 달에 거의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되게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기본 구조가 잡혀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PT나 창의성, 롤플레이 면접, 임원 면접, 전공 면접 대비도 8월 말까지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대한민국 취준생이라고 하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아까 현우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학에 좀 강화될 친구들은 그런 부분들을 투자하고, 교육과정 같은 걸 받아야 될 분들은 단기 교육과정을 활용하고, 조금은 좀 멀티플레이어로 준비를 하는 게 취준 관점에서는 더 실용성이 올라갑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취업을 부탁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봐야겠죠? 우리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의 영역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굴까요? 또 저희 보미 씨. 왔습니다. 몸이가 자주 되네. 부러우신가요? 아닙니다. 전 부럽습니다. 아, 네. 네. 문제 내겠습니다. 다음 중 취업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공모전 수상, 2번 해당 기업 설명회 방문, 3번 인턴 경력, 4번 해당 기업 아르바이트 경험. 이거는 현웅 학생이 사실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번 아닐까요? 진짜 무식하다. 2번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그렇죠. 하고 이 있어. 정답은 2번입니다. 설명의 방문. 설명의 방문. 설명의 2번이, 방문. 아, 네. 우리가 질문에 설명회를 대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라고. 멀티플레이어. 당황스럽네요. 네. 네, 정답은 2번 해당 기업 설명회 방문이었습니다. 각종 공모전 수상과 인턴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입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소속 가맹점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이 서류 전형 면제나 우대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홍쌤께 질문을 좀 드리자면 네. 최근 대기업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에도 가산점을 주면서 알바 공채란 말이 있을 정도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데요. 공부만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알바를 하는 게 맞는지, 또 직무 관련 경험도 아닌데 시간 낭비를 하는 건 아닌지 좀 취준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해당 기업 채용 박람회 방문이 가점이 될 때도 분명히 존재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공채가 흘러가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보고 뭐 갈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채용 설명회를 활용할 때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내가 체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화학공학을 전공해서 메모리 반도체 F직군도 쓸 수가 있고 파운드리 F직군도 도전이 가능하면 화공과 입장에서 이 두 개의 사업부와 두 가지 직무는 사실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건 어디가 공채 규모가 많냐 이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절대 이런 정보들은 인터넷상에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좀 체득하기 위해서 캠퍼스 리크루팅이나 채용 설명회 장소를 좀 활용하는 건 필요하다는 걸 좀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부 프랜차이즈나 유통기업들이 해당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친구들에게 가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J 푸드빌 계열에서 내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CJ 푸드빌에만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품이라든가 유통, 뷰티, 잡화 기업에 내가 영업 도전을 할 때 활용도가 있죠. 그런 분들은 미리미리 이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9월 시즌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투자하게 되면 또 힘들어지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제가 하라고 하는 친구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무예요. 그런데 현 상황이 나는 내수 소비재 기업들의 영업을 반드시 써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방학 동안 짧은 시간이라도 좀 활용을 해서 아르바이트는 어차피 이력서로 증빙으로 확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소서 에피소드를 좀 체득하는 그런 과정 정도론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각기 상황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다르게 내리셔야 됩니다. 네. 자,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의 기업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1984년 설립돼 97년 품질 경쟁력 최우수 100대 기업에 선정되기까지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인데요. 2009년 세계 최고 수준인 205m 초고속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인 현대 아산타워를 완공해 진공과 소음, 기압 등 초고속 시스템과 관련 부품의 신뢰성, 안전성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광주 지하철에 설치, 대구 도시철도엔 국내 최장 57m 에스컬레이터, LG U+플러스 사옥엔 분속 600m의 국내 최고속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국내 승강기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01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된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재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와 같은 승강기와 주차 시스템, 스크린도어 설계와 제작, 설치 및 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 참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엘리베이터인데 혹시 현웅 학생님도 당연 이 현대 엘리베이터 타보셨죠? 네네. 근데 제가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솔직히 엘리베이터 탈 때 이게 어디 기업에서 만들었거나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좀 그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예. 한번 봤는데 학교에 또 엘리베이터가 그 현대에서 만든 엘리베이터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가지고 네. 좀 생소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장 많이 쓰는 엘리베이터이기도 하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어요. 꾸경님 당연히 현대 엘리베이터 알고 계시죠? 저는 예전에 그거 이게 장난치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이거 좀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같이 누가 타면 점프해가지고 옆 사람이 무서워하면 그걸 좀 즐겼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실제로 내가 이제 많이 내려간 건 아닌데 한 반 칸 정도가 내려간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근데 그게 너무 문도 안 열리고 정지가 됐어. 그 뒤로 제가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게 점프하고 놀고 이거.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작년까지 했으니까. 애기들 이후로 저 성인이 이렇게 점프하는 걸 처음 봤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대 엘리베이터 빅데이터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1년간 5천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사실 네. 인터넷에 현대 일리베이터 친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연관어 1인 엘리베이터였고 설치, 공사, 입찰, 도어, 승강장, 스크린, 지하철, 그다음에는 이제 주식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주가, 종목, 투자, 거래, 개성공단.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쳤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기업과 관련된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네. 그러니까 경제지에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았나 봅니다. 그럼 경쟁사 티센크롭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안 나와서 좀 신기하긴 한데요. 일단 이 현대 엘리베이터의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쌤? 실제로 이제 다양한 직군들 위주로 채용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유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서비스 유지 관리 기술직 채용이 최근에 또 있었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초대줄 이상 분들이 다 도전이 가능하고 자격증 관련돼서는 승강기 관련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우대를 좀 주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대졸 직군에서는 올해 초에 원가, 그다음에 세무 회계 이런 좀 재무 관련된 스텝 직군에서도 채용이 따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또 기술직 종사를 꿈꾸는 또 분들이라고 하면 공채가 이제 그때그때 상시로 많이 올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볼까요? 상국이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애니베이터라고 카더라. 네, 엘리베이터에도 디자인이 이게 요즘에 좀 새로운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가 업계 최초로 우리 디자인대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디자인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금상을 수상. 그 현대 엘리베이터가 최근에 세계 승강기 업계 최초로 그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 어워드 최고 수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금상을 이제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수상받은 내용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엘리베이터 탈 때 어린 시절 때 이제
그 높은 층수는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계단 같은 걸 엘리베이터에 좀 설치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누르고 했었거든요. 요즘 많이 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을 겪는 아이들 또 그다음에 장애인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승강기 내부에 굉장히 큰 멀티터치가 가능한 초대형 이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키랑 뭐 장애 이런 핸디캡들의 제한 때문에 승강기 활용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가 있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상을 또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그 대회에 또 함께 출품한 주차기 진입, 그다음에 지시 표시 등 이런 제품 디자인 부분에서도 본상을 수상했는데 요거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승강기라고 하면 사람이 타는 승강기만 생각을 하는데 화물 승강기라든가 또 주차 타워도 많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주차 타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유저 인터페이스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딱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아주 디자인적인 퀄리티를 많이 높여서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또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그냥 신축, 뭐 아파트 시공이 이루어질 때 그런 계약을 따내서 대단위의 공급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층 빌딩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엘리베이터 자체 UX, UI 개념 자체를 좀 상향 조정하고 또 화물이라든가 주차 타워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UX, UI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디자인 관련된 부분들이 하물며 엘리베이터 파트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대 엘리베이터의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2018년 5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7,599만 원이었습니다. 사원이 4,024만 원, 대리가 4,923만 원, 과장이 5,271만 원, 부장이 7,433만 원입니다. 네. 홍쌤, 현대 엘리베이터에 입사하려면 어떠한 스펙이 필요할까요? 공대생들 채용이 좀 많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재학생이고 이 친구는 저 면접장까지 올라갔던 케이스인데 학교는 이제 중경외실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어학은 뭐 IM 한 3 정도, 그다음에 스피킹은 뭐 토스로나 5급 정도, 좀 어학은 낮았는데 전공이 이제 전자와 전파 쪽으로 전공을 했고 학점 한 3점 중반대였습니다. 설계 직군으로 이제 면접장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기계 전공했던 친구는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를 나왔고요. 학점 한 3점 중반 정도, 그다음에 토익은 한 800대, 스피킹은 IM 요 수준으로 또 서류 합격이 됐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분들 공대생들이 삼성이라든가 현대자동차 이런 데도 도전을 하지만 이런 틈새도 분명히 존재하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대 아산 계열에서는 주력 계열사고 최근에 업황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 자동차 이런 데만 보지 말고 우리가 방송 때 나누는 이런 틈새들도 좀 눈여겨 봐두시면 서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구기업.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스마트 공장, 샵 중국 재패는 세계 재패입니다. 앞서 뭐 현대 엘리베이터가 세계 최고의 수준의 그 테스트 타워인 그 현대 아산타워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크기가 아닌 스마트로 승부를 볼 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한국 시장이 아닌 이제 중국 시장을 겨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스마트로 승부를 한다는 건가요, 이건 쌤? 일단은 그 최근 5년 동안 큰 건물들 가장 높이 많이 지은 곳이 아마 중국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발빠르게 그곳에다 물량을 좀 주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대규모 공장을 설치를 하게 됐고요. 중국 상하이의 금산공업구에 연간 생산량 2만 5천 대 규모의 신공장을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12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이 되는데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 최신 기술을 좀 적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짓게 되고요. 초고속, 중저속 기종, 그러니까 총 14대 엘리베이터를 테스트할 수 있는 또 테스트기도 도입이 됩니다. 테스트 타워가 들어서고요. 뭐 R&D 센터라든지 뭐 실시간 승강기 운행을 모니터링하고 또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확보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그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거에 한 3.5배 정도 물량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한 효율적인 품질 관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더 기술적으로 발전된 공장을 만들 예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엘리베이터는 좀 안전 문제가 많이 직결되잖아요. 요즘에 자동차 보면은
어떤 부품이라든지 뭐 공기압이라든지 이상이 생겼을 때는 차량이 먼저 알려줍니다. 공장에 가보라고 한다든지 왼쪽 타이어에 공기가 좀 빠졌다라든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부품 중에서 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가 진단해서 이걸 빠르게 좀 바꿔줄 수 있도록 뭐 이런 기술력들이 들어설 것 같고요. 3월 인터넷은 글쎄요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엘리베이터 이제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들이 빨리 오지 않고 막상 문이 열렸는데 누군가 타지 않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센서 같은 걸 활용해서 그곳에 뭐 눌렀다가 사람이 없는 경우엔 그냥 내려가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GPS를 활용해서 어떤 그 근접한 곳에 왔을 때 휴대폰을 통해서 미리 좀 불러놓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감지 센서. 열감지 센서.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말 그대로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단순 인력이 아닌 고등 기술 인력까지 해외에서 채용을 하게 될 텐데 우리 국내 취준생들에게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홍 쌤? 만약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만간 뭐 10,000원을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근무 시간은 점점 단축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가 올라가고 소득세가 올라가고 뭐 이런 여파가 있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똑같은 라인의 투자를 국내에 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일자리 개수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건 물론 제일 좋은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투자를 해서 R&D 센터를 여기에 올리고 제조 생산 라인도 국내에 구축을 하고 그걸 이제 해외 수출하게 되면 우리나라 일자리 개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시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우 학생 얘기한 것처럼 뭐 꼭 이 이슈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반도체 라인을 깔게 되면 물류 비용 같은 걸 또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내려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거점 사업장을 어디로 운영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과 나도 그런 고민거리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두었다라는 공감대 정도는 형성을 하고 면접장에 가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1 학습 병행제 샵 입사에도 공부하라입니다. 우리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입사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그 업무에 대한 교육을 한 프로그램을 다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엘리베이터는 그 기간이 입사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일부 부서의 얘기라고는 합니다. 또. 네, 얼마나 힘들길래 입사보다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전쌤? 이게 보니까 승강기 유지 관리 교육을 이 기술직 파트에서는 받아야 되는데 연 한 600시간 정도로 계속 600시간이요? 예,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뭐 굉장히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고요. 일단 이런 기술력들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그때 다 습득을 하려면 계속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학습 병행제라고 하는데 이거 도입한 후에 2016년도 그 승강기 보수 사업 부문을 봤더니 2015년 대비해서 고용이 14.5% 증가했고요. 유지 보수 관리 대수가 9.8%. 그러니까 1인당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양도 좀 많이 늘어나게 됐고 매출액도 13.7%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채용 후에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과정들이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10년 후 현웅 학생 시작해 주세요. 10년 후 현대 엘리베이터에서는 전기차 차량 충전소와 주차장 관리 시스템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사업 분야에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노르웨이 과학기술대에서도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그 서울권 지역의 CO2 배출이 굉장히 상당하고 그 배출량이 너무 많아서 1위로 지명이 되는 오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지자체에서도 그 탄소 배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기차 충전 그 플랫폼과 주차장 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현재는 환경부와 그리고 한국전력공급기업에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전기차 충전 금액을 좀 낮추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만 전기차 수요가 확대되는 2025년 이후, 즉 전 세계에서는 전기차가 2025년에서는 신차 수요의 9% 정도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이제 시장에 선 진입을 해서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와 수익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잘 들었어요. 예. 저번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자신감 있게 얘기를 네. 하지 않았나 싶었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도 저는 좋았고 그리고 현황을 파악하고 그 현황을 근거로 제시한 점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더 없으시면은 일단 전 선생님께서는 PT를 어떻게 보셨나요? 윤현웅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 이야기가 잘 귀에 안 들리고 좀 그 뭐 제 집중력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짧은 형태의 면접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으나 이 면접이 길게 이어진다든지 뭐 1박 2일이라든지 이제 계속 뭔가 시간이 길게 이루어졌을 때는 오히려 처음에 잘했던 게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처음에 보여줬던 그런 자신감과 임팩트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한 관심을 계속해서 나에게 올 수 있게끔 끌어갈 수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뭐 내용적인 걸지 아니면 뭐 발성이라든지 발음 뭔가 될지는 그건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초반의 임팩트에 비해서 갈수록 조금은 뭔가 힘이 빠지는 느낌을 저는 매회 보면 볼수록 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뒷심이 필요하겠네요. 이제 자리 자체가 약간 고정이 되니까 이제 좀 풀린 거지. 예, 이제 내 자리다 싶은 거지 저기가. 꾸기 형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뭐 아이디어가 좀 되게 괜찮아가지고 전기차가 그 차에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계속 충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아이디어가 되게 신선하고 저는 괜찮게 들렸습니다. 예. 네. 자, 홍생께서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우리나라 건축물들을 보면 재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안 그러면 건축물 시공을 할 때 주차 공간을 꼭 확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시의 뭐 땅값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보면 건물주 입장에서 주차 공간을 실외로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주차 공간이 많아지고 있고 주차 엘리베이터의 개수도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충전을 연결시키는 건 저는 좋은 아이디어 같긴 한데 업의 본질을 보면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제 기계 베이스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전기 충전 관련된 부분들이 가미되기 위해서는 뭔가 기술 개발 투자가 또 많아져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전기 제어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그냥 아이디어 개진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연구 개발 계획과 연결지어서 좀 추가적인 얘기가 오고 가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엘리베이터 시장을 보면서 놀라운 점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신규 엘리베이터가 제일 커지고 있는 시장은 당연히 중국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인도고 그 다음이 어느 나라일까 봤는데 우리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16년도에 우리나라 그 신규 설치 엘리베이터 대수를 보면 이게 16년도에 4만 대였는데 17년도에 4만 3천 대까지로 굉장히 많은 폭의 증가가 있었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고층 빌딩 투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업용 엘리베이터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이제 신흥 국가들은 또 어마어마한 투자가 있을 거니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현대 아산 계열이기 때문에 북한 관련된 부분들도 현대 엘리베이터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의 기회가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가미가 되면 발표가 더 풍부하게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30초간 자기 PR을 윤현영 씨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시간은 우리가 앞에서 딱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윤현웅이라고 합니다. 요즘 반복되는 습한 날씨 때문에 많이들 좀 불편하시죠? 학생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사람과 대화를 시작을 할 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첫마디를 신경을 쓰면서 제 스스로만을 어필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상호작용을 우선하는 그런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맞았어요? 아, 딱 맞았어요? 네. 근데 이게 시간 맞는 거는 좀 좋았던 것 같은데 그 멘트 자체가 약간 6.13 그때 지방선거 같은 느낌이야. 좀 막 새로운 게 없고 뽑아주세요 하는 느낌 같았어.
약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네. 네, 홍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아셔야 되는 건 30초 자기 PR을 듣고 뽑아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의사결정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런 식의 코멘트는 이 대화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우 학생이 지금 30초 PR을 듣고 질문할 거리가 저는 떠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체는 학생회와 대외 활동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아마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데 지금 같은 컨텐츠로 노출되게 되면 30초 자기 PR 이후에 내가 무슨 질문을 받게 될지 가늠이 불가능해요. 그럼 이제 면접장의 질문이 현우 학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날씨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학생 활동을 했다. 나의 대외 활동에 어떤 객관적인 키워드를 거기에 더 깊이 있게 노출을 시켜서 면접관의 귀를 열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대외 활동을 하셨어요? 그 대외 활동에 대한 궁금증을 야기하고 대외 활동 관련된 질문을 현우 학생이 받고 그럼 면접장에서 또 준비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PR의 효시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받아야 할까 그리고 그 답변을 통해 내가 오늘 면접장에서 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PR의 구체적인 키워드를 결정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좀 흘려서 질문을 좀 유도를 해야겠네요, 현명하게. 그렇죠.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우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2007년 이후로부터 계속 쭉 선두 자리를 지켜왔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국내 이제 엘리베이터 사업에 가장 큰 선두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최근 이 남북 상황이 화해 무드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이런 시류에 의해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남북 관계 호전의 최대 수혜주가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대그룹의 북한 관련 사업을 도맡고 있는 아산의 지분을 약 한 70%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를 거점으로 북한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해외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면 뉴스를 볼 때도 아까 현우 학생이 뉴스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건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기간 동안 한 7월, 8월 기간 동안 2달 동안 여러분들 신문을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면접 전 일주일 동안 막 그 뉴스들을 막 모아가지고 보고 그거를 신문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암기해가지고 면접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임원분들은 한 몇 년 동안 그런 신문 리딩이 이루어진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뉴스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은 남북 관련된 지금 정치적인 현안들을 잘 알고 있어야 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가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물며 이렇게까지 먼 곳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넓은 스펙트럼을 넓힌 상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면을 열심히 독해하는 그런 취준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다른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